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물리 1에서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 1에서 그대로 배웠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 2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이걸 들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정말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계산만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계산적으로 접근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매우 어려운 학문이지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수학적 표현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다 빼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 개념과 그리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요. 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중력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학과 관련된 과를 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뭐 수학적 스킬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공부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요? 아래 어딘가에 중심이 있어서 끝도 한도 없이 잡아당기는 걸까요? 이번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가? 자,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까지는 떨어진다는 것이 뉴턴의 중력 법칙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긴 힘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표계라는 것은 뭐냐면 관찰이나 측정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를 원점으로 하여 특정한 방향의 축을 정하고 좌표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사용하는 거죠. 무슨 좌표계? 직교 좌표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을 정해놓고 X축으로부터 얼만큼, 그렇죠? Y축으로부터 얼만큼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 XY로 표현한 게 바로 직교 좌표계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바로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각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때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바로 극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이나 측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기준을 좌표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직교좌표계, 극좌표계는 우리 수학 시간에 다루니까요. 이 의미 정도만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관성좌표계와 가속좌표계가 있는데 사실 이거 물리학 1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관성좌표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적용되는 좌표계가 바로 관성 좌표계예요. 무슨 좌표계?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얘는.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그러니까 R점이 뭐는 거죠? 0이 상태죠. 그래서 R점이 0이면 관성 법칙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죠? 이러한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 좌표계. 그래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작년에 배웠던 물리학 원 시간에 배웠던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좌표계가 바로 관성 좌표계고, 그렇다면 이 가속 좌표계는 뭐냐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속도 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죠. 아까 전에는 정지 또는 등속이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이번엔 속도가 변하는 기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성이 아니다. 그래서 비관성 좌표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일방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좌표계가 바로 보다 가속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냐면 우리 엘리베이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을 하면 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뭘 받는다? 관성력을 받는다. 그렇죠? 요게 바로 가속 좌표계예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이렇게 되는 이걸 관성력이 작용한다. 관성의 법칙과 다른 거죠. 관성의 법칙은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고 등속 운동하는 것은 계속 등속하는 건 뭐야? R점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R점이 0이 아니죠. 가속도 하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관성력이 작용한다.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야. 원래의 힘으로 돌아가려는. 그렇죠? 관성 법칙은 뭐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얘는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 애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관성좌표계와 가속좌표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성력이 무엇인지 가속좌표계에 있는 과속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관성에 의해 느끼는 가상의 힘, 이게 바로 관성력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가상의 힘이죠. 내가 선생님이 작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 엘리베이터가 힘을 받는 건 위쪽 방향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에 있는 이 관찰자가 느끼는 힘은 어디야? 아래쪽으로 받고 있잖아. 이거에 반대되는 가상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관성력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관성력의 방향은 지금 봤더니 무슨 방향이야? 이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죠. 자,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지금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관성력의 크기는 지금 이렇게 A라는 가속도로 좌표계가 힘을 받고 그 가속도가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때 F는 얼마 되는 거야? MA죠? 그쵸? 이 질량 M이 받는 뭐 가속도 방향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관성력은 반대 방향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력의 반대 방향의 크기는 MA가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이 관성력 이거는 MA인데 벡터 A인데 방향이 어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 이 가속좌표기 관성력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밑에 보시면 우리 네모칸 한번 봅시다.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관성과 관성력 구분하고 있죠.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 각 좌표계의 관찰자에 따라 운동 상태가 다르다. 자, 외부에 있는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몸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 때문에 얘가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뭐 하는 거야? 관성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버스 뒤쪽으로 관성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관성과 관성력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아. 그냥 우리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관성하고 관성명이 헷갈리면 다시 우리 고3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지금 반드시 다 이해한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여러분의 머리 그 사고력을 확장시킨다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관성력 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간단한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관성력과 몸무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예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죠? 그 안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좀 큰 편이죠? 몸에 비해서 큰 편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사람의 질량을 스몰 m,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어디 쪽으로? 위쪽으로 가속하고 있다는 거죠.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중력. 여기 mg가 되겠네요. 근데 이쪽 위쪽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원래 운동 상태 유지하는 관성력이 생긴다고.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요. 얼마만큼? ma만큼. 그럼 원래 mg에다가 ma가 더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무게는 중력하고 관성력을 합한 건데, 중력 mg하고 관성력 ma가 더하니까 당연히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관성력은 어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금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만약에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RGM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력이 작용해 안 작용해? 안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중력이야. 중력 mg가 되는 거죠.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딱 탔을 때 타자마자 몸무게가 증가해? 아니잖아.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누르죠. 띡 12층 눌러. 그러면 12층을 출발할 때만 가속하잖아. 정지했다가 출발하니까 그때 몸무게가 증가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등속 올라가죠?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야. 등속을 하잖아. 이때만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속할 때만 몸무게 증가하고 다시 원래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체중계로 싣고 여러분 몸무게 한번 재보면은 처음 출발할 때만 증가하고 그리고 등속 운동할 때 뭐 한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계속 빨라지고 있다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계속 증가한 상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도착하게 때 어떻게 되죠? 지붕 뚫고 하이킥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자, 가속도가 0일 때 이렇게 되고 아래쪽으로 일정할 때 이번에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래쪽으로 빨라질 경우가 되는 거죠. 위로 느려지거나 아래쪽으로 빨라질 때 그때 아래쪽으로 좀 가속도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 사람 마찬가지 있고 질량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중력 있죠? mg.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원래 몸무게에서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에다가 관성력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관성력의 방향은 위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성력과 이 몸무게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관성력의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버스 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버스가 뭐 출발할 때 또는 멈출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겠네요. 자,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상태는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상태는 관찰자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밖에 있는 지면에 서 있는 관찰자가 본 손잡이.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성좌표계죠. 그래서 얘가 버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잖아. 얘가 봤을 땐 밖에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뭐가 있어? 지금 첫 번째 중력 작용하죠.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뭐가 작용해? 장력 작용하죠. 손잡이에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중력과 장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손잡이의 상태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가 어떻게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전체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봤을 때 얘도 앞으로 A라는 속도를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과 줄의 장력이 합력에 의해서 요 합력에 의해서 뭐한다? 손잡이도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관성좌표계.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손잡이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 있는 좌표계 사람. 근데 얘가 지금 가속되고 있죠. 얘가 지금. 그쵸? 가속 좌표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보자. 그러면 얘는 봤을 때 손잡이가 뭐 한다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까 전에는 왼쪽에서는 관성좌표계에서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손잡이에 작용한 힘. 얘가 봤을 때 당연히 뭐가 있어? 중력, mg. 중력 쓸게 그냥 중력. 그리고 장력.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멈춰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뭐가 작용했다는 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힘이 바로 뭐 하는 거야?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겠다는 거. 물론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어디 쪽으로 뒤쪽으로 관성력 작용하지만 의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뒤로 쏠린 채로 관찰하고 있겠죠. 그래서 손잡이에 작용한 힘은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중력, 장력, 관성력. 그리고 손잡이 상태는 뭐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 줄이 장력, 관성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이렇게 다르게 관찰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성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에 의해 안쪽에 향하는 힘, 구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을 받는다. 이때 원운동하는 관찰자나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결론부터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원심력을 쉽게 느끼는 방법. 여러분 놀이공원 한번 가봤어요? 선생님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하튼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놀이과가 있다고 치자. 타보지 못했지만 그 롯데월드 갔을 때 3학년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돌고 돌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타 있고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얘가 왜 튀어나가는 거죠? 바로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간다고. 이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한다고. 실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 관성력에 의해서. 이게 바로 가상힘, 관성력, 원심력이 되는 거라고요. 자, 한번 보자, 한번.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 원운동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으로 구심력의 크기가 같고 안쪽을 향하는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우리가 바로 관성력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줄이 끊기면 관성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구심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원심력은 이런 가속좌표계에서만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죠. 자,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R이래요. 그랬을 때 이 관성력은 구심력과 같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원심력, 그쵸? 관성력은
RMV 제곱.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 뭐랑 똑같아요? 지금 96구하고 공식과 똑같아.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96구하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방향까지 표현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인공위성이 아니라 인공정거장?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서 있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떠받치님이 바로 구심력이 돼버리는 거죠. 땡기는 힘이 이제 원심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회전하는 원판 위에 용수철에 연결된 축.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에다가 이렇게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밖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랑 안에 있는 사람 봤을 때 어떻게 관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원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같이 움직이는 이 사람에게는 같이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니까 뭐 하는 거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Understand? 자, 먼저 왼쪽 관성좌표계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추의 작용 힘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탄성력이 작용하잖아. 추에만 작용하니까 탄성력. 그렇죠? 원래는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렇죠?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추의 운동 상태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 있으므로 용수철의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여 추가 원운동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정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얘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안에 탄성력도 보이지만 뭐도 관성력도 있겠죠. 바깥으로는 원심력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의 운동선은 뭐 한다요? 정지한 상태다. 그래서 늘어나 있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늘어나 있거든. 왜 늘어나 있어? 밖으로 원심력 작용하니까. 그럼 얘는 알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원심력 작용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게 늘어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무슨 힘이 작용한다는 게 느낄 수 있겠죠? 얘도 그 힘이 바로 원심력이라고요. 자, 늘어나 있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원심력이 평면을 이루어 추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좌표계와 그리고 이 관성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 같을 등,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건데 선생님이 이게 등가 원리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 만화가 있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그죠? 등가 원리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면 어떤 거 손해를 봐야 되잖아. 뭐 그런 등가 원리인데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등가 원리는 뭐냐면 우리 관성력 아까 얘기했잖아. 이 관성력이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등가 원리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중력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중력과 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등가 원리는 관성력과 이 중력을 같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등가 원리예요.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자, 그래서 물체의 원래 갖고 있는 중력 질량과 그리고 관성 나타나는 관성 질량이 뭐하다? 동등하다. 같다. 여기서 중력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중력장에 놓여 있을 때 받는 중력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 관성 질량은 F는 MA에서 나타나는 질량 있죠? 이때 힘을 받아서 나타나는 관성 질량이잖아. 그 M을 관성 질량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는데 뭐 그닥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그럴 필요는 없고 용어가 나오는 김에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에 대해서 동등하다.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같다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한번 증명 같이 해봤다가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기억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중력에 의한 질량은 중력 질량, 그리고 관성에 의한 질량은 관성 질량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자. 알았죠? 자, 우주 안의 물체 운동.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먼저 보자. 그림은 지금 지구의 정지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그 우주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 우주선도 정지해 있고 여기 사람도 정지해 있죠? 그럼 이 사람에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얘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뭘 떨어뜨렸어? 사과나 공을 떨어뜨렸더니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이 친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쭉 출발했어. 출발해서 이제 우주에 나왔어. 이제 우주 공간에 나왔는데 우주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이번에는 가속 운동한대요.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사람이 밖에 있죠. 이쪽으로 가속 운동한대요.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알았죠? 그리고 여기 사과를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사과를 놓을 거야. 그리고 이 우주선은 어떻게 하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지 좀 쉽겠죠? 우주선 이렇게 가속도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놓은 이 사과는 그렇죠? 손을 놨잖아. 손을 놨으니까 얘는 뭐냐면 이 사과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주선하고 사람은 지금 앞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데 손을 놨으니까 이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 지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등속 운동하고 있거든. 근데 안에 있는 이 관찰자가 봤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되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이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경우 이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안에 있는 사람도 가속되고 있잖아. 그래서 우주선 안에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우주선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뭐야?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떨어진다라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에 정지해 있을 때 이 사과가 떨어진 것과 공이 떨어진 것과 우주 공간에서 가속 운동할 때 이 공이 떨어지는 게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요 우주선에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그냥 깜깜한 이 공간, 밀폐된 공간이라면 얘는 이 중력과 이 관성력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등가 원리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보면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이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등속 운동하겠죠. 물체는 되게 이걸 정리하면 좀 쉽겠다. 물체는 밖에 있는 봤을 때는 관성에 의해서 뭐 한다?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이죠. 하지만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아래쪽으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나의 우주선에 사람이 밖을 볼 수 없다면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 즉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력의 운동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등가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1907년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중력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나가기 훨씬 전부터 우주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 우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무중력이죠. 하지만 우주선이 속도를 높이면, 즉 가속을 하면 이 무중력의 상태는 변합니다. 우주선이 계속 가속을 한다면 제 몸은 가속하는 반대 방향 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가속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속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 몸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가속도를 이기려면 이렇게 힘을 들여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가속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저는 우주선이 가속하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세는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와 같습니다.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속해서 몸이 아래로 쏠리는 것과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것, 두 상황은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두 상황이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고요. 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등가 원리의 예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상황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중력장에서, 근데 중력장이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혹시 전기장, 자기장 기억해요? 전기장은 뭐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럼 중력장은 중력이 미치는 공간.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 이 물체가 이 중력을 미치는 공간을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중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쉽게 말해서 중력을 받는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우주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 등가 원리다. 보자 한번.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한다고. 이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우주 공간 무중력과 똑같다. 그래서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탄 사람, 중력과 같은 크기로, 그쵸? 크기에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은 크기로 뭐 한다고?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왜? 아래쪽으로 좀 가속도 생기잖아.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 생기겠죠? 그래서 요 힘이 같기 때문에 무중력이거든.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은 내가 우주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혹시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자유로 드롭 같은 거 느꼈을 때 무중력 느껴버리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또는 무한도전에서 그 우리 우주 체험할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든. 그때 무중력 체험하거든 잠깐.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하고 그랬잖아. 무한도전 짤 보세요.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안의 상황이 이게 우주인지 아니면 지구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나.
중력이 작용하지 우주 공간의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 무중력 공간에 있으므로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관찰자는, 안에 있는 관찰자는 가와 나의 상황을 구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관찰자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더 얘기할게요. 등가 원리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사항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인터스텔라 봤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그렇죠? 아빠가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그 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그 블랙홀 주변이었을 거야 아마. 블랙홀 주변에 그 어떤 행성을 가서 뭐라고 하죠? 아, 여기에서의 뭐 일부는 거기서는 얼마야? 뭐 1년이야?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한 10분이면 1년이야? 1시간이 1년이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지금 뭐야? 지구에서의 시간과 이 블랙홀 주변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중력의 크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시간이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뭐 한다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자, 보자 한번. 중력이나 관성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자, 가속자 폐기에 있는 관찰자는 이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성력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면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흐른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증명하기 너무 어려워. 사실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나거든. 중력이 아주 강하지 않는 이상. 근데 중력이 아주 강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관성력 상황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자, 원판 중심과 가장자리에 중심에는 B가 있고 가장자리에 C가 있죠. 그리고 A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원판이 뭐하고 있다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가만히 있고 원판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A와 B는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죠. 근데 B는 잘 봤더니 원판이 위에 있긴 하지만 중심에 있잖아. 중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동해요, 안 이동해요? 안 이동하잖아. 원의 중심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는 정지 상태라는 얘기고, 그렇죠? 있으므로 정지하고 있으므로 A와 B 시간 똑같이 된다. 무슨 이론이지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을 천천히 간다. 그렇죠? 좀 그래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관을 할 거야. 그래서 똑같이 흐릅니다. 자, 분석을 해봅시다. A가 C를 볼 때 C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A가 보는 C는 운동하고 있으므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C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죠. 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A가 B를 볼 때 B는 원판 중심에 있으므로 A가 본 B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A도 정지, B도 정지니까 시간은 똑같이 가겠죠. 자, A와 B의 시간이 같으므로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B하고 C는 지금 같은 원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서로 정지 상태야. B가 봤을 때 C도 정지하고 있고 C가 봤을 때 B도 정지 상태예요. 근데 얘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간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느려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B가 봤을 때 C는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거든. 어떤 힘을 받고 있거든 지금. 바깥으로 가는 관성력을 받고 있거든. 그 차이죠. 그래서 B가 볼 때 C에는 관성력인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B는 C에 작용하는 관성력이 시간을 느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가속자 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이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B가 봤을 때는 C가 중력이 더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면은 그 시간이 느리게 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옆에다가 적으면서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원판 밖에 A가 볼 때 조금만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A가 볼 때 B는 정지, 그리고 C는 운동. 그러니까 A가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C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렇죠? A가 볼 때. 이번에는 원판 안에 있는 B가 볼 때죠. 자, C는 정지하는 거. 지금 B가 볼 때는 C는 정지하고 있지만 C는 정지하지만 뭐가 느리가죠? 시간이 느리가요. 지금. 즉, 이 말은 C에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즉,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용하여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죠. 흐른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관성력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니꼬로 중력이라고 등가 올리겠어. 그래서 C에 중력이 작용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생님 길게 설명한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이 된다.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대했던 그 아빠가 돌아왔을 때 뭐 하는 거야? 딸이 할머니가 돼서 죽기 직전이었잖아. 그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일특수 상대수님도 같이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뭐 인터스텔라 한번 다시 보면은 좀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등가 원리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조금 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